안녕하세요. 이윤희입니다. 벌써 6월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영 아쉬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절을 놓치기 전에 한 장면 한 장면 다 기억해 두고 저장하고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의 한 장면을 기억하기엔 산책이 그렇게 좋더군요. 느리게, 빠르게, 호흡에 맞춰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매일 감사하고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그러니까요. 사설은 이쯤에서 하고 제가 5가지 문장을 읽어드릴 테니 혹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나는 사소한 일에도 발칵 화가 난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초조함을 느낀다. 무슨 일을 하든 실패할까 불안하다. 참고 견디느라 속이 부글부글 끓는 일이 많다. 항상 지금이 아닌 다음을 생각하며 미리 걱정한다. 몇 개가 해당되시나요? 적어도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 낭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책은 이시하라 가즈코의 나는 왜 참으려고만 할까입니다. 이시하라 가즈코는 일본 최고의 심리 전문가이자 밀리언셀러 작가인데요. 그가 알려주는 분노, 초조함, 불안, 무리한 인내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3개의 쪽글을 읽어드릴 테니 편안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분노는 남은 물론 나까지 상처 입힌다. 분노는 관리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 다시 강조하지만 분노는 관리해야 하는 것도 조절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분노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감정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고 조절해야 한다는 발상에 빠지는 것일 뿐이다. 가장 먼저 분노의 감정은 관리하고 조절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인식을 달리하면 매사가 다르게 보인다. 일단 분노가 치밀었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된다.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적인 분노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노가 타인을 향해 있더라도 결국에는 나 자신까지 상처를 입히고 만다. 분노의 크기가 큰 만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내 말과 행동이 나를 상처 입힌다. 가령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덥네라고 말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자. 상사의 말에 부하 직원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아 그러세요? 하고 무심하게 대답한다. 그 대답에 발칵 성질이 난 상사는 눈치 없기는 냉큼 일어나서 에어컨 온도라도 내리면 좀 좋아? 하고 빈정거린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누군가는 부하가 상사의 말에 무신경하게 반응함으로써 화를 돋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하가 무심한 태도를 보였을 뿐인데 상사가 성질이 났다면 상사는 이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사가 성질이 난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무의식에서 보내온 메시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하는 왜 상사에게 무심한 태도를 취했을까? 이것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상사는 부하의 무심한 태도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 상황에선 어떨까? 곧바로 빈정거리며 대꾸하는 상사의 말을 평소 부하가 과연 달갑게 받아들였을까? 상사는 평소 부적절한 언행으로 부하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상사는 부하가 무심한 태도를 보인다고 상처를 받으면서 정작 본인 역시 상대에게 상처 줄 만한 언행을 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심한 말로 비아냥된다면 부하는 상사를 더 꺼리며 피하는 악순환만 거듭될 뿐이다. 이렇게 되면 상사는 더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언행에 의해 스스로 상처를 받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때 상사가 더 자기 중심이 되어 왜 내가 빈정댔을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 자신이 부하에게 한 언행을 자신 역시 누군가에게 당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 누군가가 부모일 수도 있다. 어려서부터 내가 한마디 말을 하면 만사를 헤아려서 내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부하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만 것이다. 상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부하에게 빈정된 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분노의 감정에서 비롯되는 말과 행동은 남은 물론 나 자신까지 상처를 입히고 만다. 결국 상사와 부하 직원 모두 상처를 입는 것이다. 즉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대화하는 것은 가령 그 대화에서 한쪽이 우위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양쪽 모두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64쪽. 매사를 참는 것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이유. 참는 것은 내 마음을 무시하는 행위. 직장인 중 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대다수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과 의무로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한 가정의 주부라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도 아이와 남편을 위해 참고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출근 준비를 도와줄 것이고 또한 워킹맘이라면 출근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에도 데려가야 한다. 엎친 데 덮쳐 아이가 아침밥을 먹지 않겠다고 칭얼거리거나 조금이라도 때를 쓰면 산더미처럼 쌓인 일에 제동이 걸리게 되고 결국 부모는 짜증을 내면서 아이를 재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아이는 울든 소리를 지르든 상관없이 이르면 1살 때부터 참는 것을 배우게 된다. 참아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하지만 참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나의 진짜 감정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오늘날 사회는 결코 온전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다. 참고 견디며 잠자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우선시 되는 사회라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게 되므로 불평, 불만과 울분이 쌓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모든 일을 참아야 한다에서 시작하면 잠자코 시키는 대로 한다가 우선시 되니 말이다. 이 장소에서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금지와 의무, 조례와 벌칙이 늘어나면서 사방이 온통 규칙뿐이라 길을 걸을 때도 뭔가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심할 지경에 이를 만큼 점점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나아가 사회뿐만 아니라 나도 사회에 맞추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점점 더 자신의 목을 조르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마치 매일 할당량이 부과된 듯한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여유조차 없다. 피곤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의욕이 나지 않아도 꼭 참고 자신의 몫을 채워야 할 테니까. 그렇게 참기만 하다 보면 어느새 남의 시선과 겉모습에는 신경이 쓰여도 정작 중요한 나의 감정은 차츰 보이지 않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져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에서는 또렷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이상 쌓여갈 뿐이다.
그 때문에 끊임없이 속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는 것이다. 결국 그것이 버릇이 되어 늘 표정과 태도에서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강압적인 사람, 일방적인 사람,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타자 중심의 사장이 월급 받는 만큼 일을 못하고 있군. 왜 이런 녀석에게 내가 월급을 줘야 하지? 불평할 시간 있으면 냉큼 일이나 할 것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사장 역시 회사 직원을 위해 참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타자 중심이 되면 모든 일에서 득과 실을 따지게 될 수밖에 없다. 참는다는 것은 이른바 고통이다. 고통을 느끼면서 잠자코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일을 하길 잘했어 하는 보람찬 기분을 느낄 수 없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저 사람은 번거로운 일만 나한테 떠넘긴다. 손해보는 일은 죄다 나한테 시킨다. 선배랍시고 명령만 해댄다. 이와 같은 직원은 직원대로 떠맡고 강요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불평,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다. 참는다는 것은 타자 중심의 상징적인 행동. 자기중심 심리학에서 참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다. 가령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혹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꼈을 경우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도 곧바로 무엇을 하면 안 된다 혹은 해야만 한다고 자신의 기분을 부정한 순간 의식은 외부로 향하고 만다. 또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습관처럼 잠자코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순간 역시 마찬가지다. 내 의식이 자신에게서 외부로 향하면 내 기분과 욕구에 따른 행위로 마음을 충족하려 하기보다 자동으로 꾹 참고 따르게 되는 것이다. 자기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사이에 참는다라는 의식을 상징적으로 두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참고 견디면서 타자 중심이 되면 나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하려는 자기 승인보다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까지 꾹 참고 자신을 억누르고 노력해야 한다는 타자 승인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나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타인이 그 가치를 매겨줘야만 비로소 인정받고 안심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결국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타자 승인 상태에 빠져 있다. 자신의 마음에 소홀해지고 결국에는 지금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조차 알지 못하게 된다. 참는 것이 더 당연해질수록 참는다는 자각은 있을지언정 그 고통을 견디려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 심리적으로 저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는데 왜 나만 해야 하는 걸까 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용납이 되지 않고 화가 날 것이다. 자신이 일반 상식에 얽매여 있으면 자기 기준에서의 상식 밖의 사람에게 불만과 분노를 느끼게 되는 건 당연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상식 밖의 행동으로 빈축을 사는 사람 역시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런 부정적인 타자 중심 의식은 해소되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이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각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단숨에 쏟아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게 된다. 온라인상에서 상대에게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특정인에게 악플 공격을 일삼는 일이 늘어나는 것도 다양한 감정을 해소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내심이 강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인내심이 강하다는 것은 타인의 공격이나 비난을 잘 견딘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참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따르지 않은 상태이므로 끊임없이 인내하다 보면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고 배신하며 스스로를 상처 입히기 때문에 느닷없이 감정적이 되고 분노하며 냉정함을 잃고 공격적이 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감정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정보이자 신호로서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참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나를 위한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요컨대 인내는 나 자신이 스스로를 소홀히 대하고 있다는 무의식이 보내온 메시지인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사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진짜 감정을 깨달으면 행동의 길이 보인다.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보면 나의 진짜 감정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상처 입히기보다 자신의 뜻에 따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참지 않기 위해 자신이 참으려 하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한다. 어떤 순간에 내가 참으려 하고 참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순간이 왔을 때 사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게 된다. 이때 타자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고 나 자신을 위해 인내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가령 그것은 참지 않기 위해 부탁받은 일을 거절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때 나는 거절하기가 두려워서 꼭 참고 받아들였던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그럴 경우 자신이 거절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좋다. 거절을 두려워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두렵긴 하지만 앞으로는 거절을 목표로 하자라고 결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인내심이 강하거나 쉽게 감정적이 되는 사람들은 발끈하고 싸우거나 상관없는 상대에게 감정을 터뜨리는 일은 있어도 상대와 싸우지 않고 마주하는 경험은 매우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 차분하게 마주하고 냉정하게 대하는 것에 서툴다. 그들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으르렁대지 못하도록 만들면 그들 스스로 고스란히 공포를 자각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선 자신이 참고 견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하고 물어보고 내 마음의 기분과 욕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58쪽) 어떻게 하면의 반복에서 탈출하는 방법.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해결해 주리라는 무리한 소망. 구체적인 장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만 증폭될 뿐이다. 실제로는 자신이 행동하기를 두려워한다는 자각조차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심해질 경우 불안을 느끼면서도 자신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해결 방법을 바라는 일도 종종 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 것을 알아차릴 테지만 막연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면 냉정해지기가 어렵다. 왜 나는 매일 불안에 시달리는 걸까? 이 불안을 없앨 방법은 없는 걸까? 와 같이 막연한 사고로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다. 그저 어떻게 하면이라는 사고만 반복할 뿐이다. 내게 상담을 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고민 중 하나는 직장에 싫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직장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을 싫어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족할 만큼 제게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국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상대가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와 같이 생억지를 쓰는 것과 같다. 이처럼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무리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내 감정을 깨닫는다. 앞서 말한 대로 부정적인 의식이 있으면 자동으로 부정적인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의식이 있으면 자동으로 긍정적인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된다. 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의식으로 생각하면
단순하고 명쾌해진다. 가령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실패해도 처음부터 다시 하면 돼. 남들이 비웃어도 나는 열심히 했으니 좋게 평가하자. 남을 비웃는 사람들이야말로 열등한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긍정적인 의식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스스로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선택하게 된다. 무의식이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무의식은 현재 의식보다 훨씬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 역시 높아진다. 이와 같이 우리의 순간적인 선택과 행동은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실제로는 긍정적인 의식과 부정적인 의식의 양과 질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부정적인 기분과 감정을 느꼈을 때에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때그때 감정의 출처를 밝혀내고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의식에 내가 할 일은 지극히 간단하다. 바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장면마다 내 감정을 깨닫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불안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을 그려내는 훈련을 할 수 있다. 다음 주 출장지에 늦게 도착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졌다. 상사가 다음 주까지 끝낼 수 있겠어? 하고 물어봐서 불안해졌다.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던 동료가 거절을 해서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불안해졌다. 내 감정을 기준으로 하면 행동하기 쉬워진다. 이처럼 막연한 세계에서 탈출하려면 그때그때 지금의 장면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장면이다. 지독한 방향치인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지금껏 가본 적 없는 장소에 가야 할 때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곤 한다.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전철을 탔음에도 한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던 일도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또는 지하철 출구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엉뚱한 출구로 나가면 아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출장을 갈 때는 평소 출퇴근하던 길로 가다가 도중에 알아차리고 한급히 발길을 되돌리는 일도 허다했다. 혼자 행동할 때는 그나마 낫지만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한 경우에는 특히 더 불안해지곤 했다. 그런 불안을 해소해야겠다고 생각한 그녀는 이 다음에 가본 적 없는 곳에 갈 때는 사전 답사를 해서 장소를 확인하자고 결심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답사에 많은 시간을 소요할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안감을 덜고 안심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시간이 아깝지 않게 느껴졌다. 오히려 시간을 들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기준으로 하면 불안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그 하나의 행동이 안심을 얻기 위해 행동한다는 인생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나의 자신감으로 연결된다. 이렇듯 불안은 결코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안은 나를 지키기 위해 미래에서 보내온 메시지라 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불안을 느낀다면 아, 나는 지금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치우친 판단을 하고 있어. 하고 불안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불안을 하나하나 깨닫고 해소해 나가면 틀림없이 막연했던 불안의 양도 차츰 줄어들게 될 것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불안한 감정들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들어 보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행복하길 다정한 목소리 윤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